네, 부동산 사이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드디어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이제 실수요자분들이나 투자자분들이나 이 점을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강의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앞서서 안내해 드린 것처럼 2021년도 돈이 되는 내 집 마련에 대한 강의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 여러분들 부동산 투자처에 대한 고민도 저희 계속해서 노란톡 오픈 채팅창 부동산 사이다방에서 받고 있으니까 지금 많은 분들 접속하셔서 고민 남겨주시고요. 오늘 함께해 주실 분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더 리치에셋의 황태현 대표와 함께해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앞서서도 네. 저희가 뉴스를 살펴봤는데 이제 실수요자분들이 참 올해는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어 하는데 그게 참 힘들 것 같다라는 예측도 있고요. 그리고 내 집 마련을 하더라도 투자 목적으로 시세 차익을 기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또 강의를 준비를 해주셨네요. 근데 이제 그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그 해가 네. 우리가 이제 해가 넘어가면 그 시작하실 때 그 새로운 계획들을 막 세우시잖아요. 맞아요. 뭐 운동을 하겠다. 다이어트 뭐 살을 해야지. 빼겠다. 네. 뭐 또 집을 장만해야 되겠다. 이제 음. 막 이러는데 사실 지금 2021년도에 이렇게 딱 들어서서 보니까 정말 내 집 마련하는 게 좀 너무 막막해지지 않았나? 맞아요. 갈수록 뭐, 그렇게 예, 되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뭐 주식이라든가 별도의 어떤 재테크들을 해오신 분들 입장에서는 좀 이렇게 벌었으니까 그걸로 이제 집을 살 수 있는 구조라면 지금은 사실 그렇잖아요. 뭐 일반 근로를 해서 회사 네. 뭐 직장 생활을 해서 월급을 받아서 그걸로 모아서 집을 산다?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거의 있죠. 불가능하잖아요. 네. 그리고 불가능하기도 하지만 물론 뭐 아예 못 사는 건 아니에요. 좀 그 본인 수준에 맞춰서 사야 되지만 그 집이라는 어떤 질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사실 그게 실구매까지 이어지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내가 원하는 집을, 내가 원하는 곳에 있는 집을 장만하기 힘든 그렇죠. 거예요. 네. 그리고 사실 막상 소액이라고 하지만 뭐 몇 천만 원, 몇 억 단위의 돈들이 맞아요. 이제 소액일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아니 나는 언제부터 1억이 소액 투자라고 했나. 네, 그렇죠. 개 이름, 개 이름. 그러니까요. 네. 이게 누구 이름인지 모를 정도로 네. 이제 네. 그런 게 있다 보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전략이 좀 필요하신 그런 시대가 온 것 같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지난주에도 이제 뭐 다양한 이야기들 해드렸어요. 그리고 시간이 좀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 시간 안에 전달해 드릴 수 있는 내용들을 최대한 한번 녹여서 네.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계속 살을 대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꼭 무슨 돈이 되는 어떤 내 집 마련이라는 그런 것보다도 이게 지금 수도권 기준에서 서울이 어떻게 변하고 어떤 지역들이 변함으로 인해서 그 또 파생되는 어떤 효과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 각 주변 지역들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보시면서 이런 지역은 이런 주변은 좀 앞으로도 괜찮겠구나라는 정도의 감을 잡고 또 그 금액별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제일 궁금할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사실 이제 소액이라는 그 단위가 많이 높아진 것 같아요. 소액이 아닌. 그렇죠. 네. 막 네.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그러니까요. 뭔가 도전해 볼 수 있는 시장이 있었다면 지금은 그 체감도가 한 두세 배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한 7, 8천, 1억, 억은 그냥 넘어가 네. 있는 것 맞아요. 같은.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억 단위가 없다고 해서 그걸 또 포기하느냐? 포기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욕심은 되게 좋은 아파트 좋은 지역에 가 있지만 그거는 그만큼 돈이 또 많이 들어가잖아요. 네. 막 맞아요. 10억. 그런데 10억 대비했을 때 많이 남기를 바라는 것처럼. 제가 보는 집은 한 20억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조금 들어간다고 했을 때는 조금 들어간 만큼만 남기면 된다. 근데 이만큼 들어가는데 이만큼 남기를 바라시고 그런 지역과 또 상품을 선택하시려고 그러면 본인 스스로가 결정이 안 되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조금 더 두려워하지 마시고 좀 미래를 좀 보시고 2010년도에 보면 이런 게 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10년 뒤로 봤을 때 2020년. 근데 10년 세월 갔잖아요. 2010년에서 2020년. 네. 기억나세요? 저하고 그런 시절에 그러니까요. 같이 10년 전에 봤습니다. 이야기를 나누고. 그 당시만 해도 1,000만 원, 2,000만 원 소액 투자가 있었는데. 그렇죠. 근데 그런 투자들이 어찌 보면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와줬고. 그러니까 또 그 당시에 저한테 2,000만 원 소액 투자를 저한테 안내를 해주셨는데 제가 안 한 게 제일 후회가 됩니다. 2010년도에 못한 것 중에 가장 후회가 되는 게. 그때 여러 하셨어야 가지가 되는데. 있으시죠. 못한 것들이. 근데 갑자기 이제 속이 타네요. 네.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런 것들을 또 망설이지 마시고 네. 어찌 보면 2030년 지금은 선계획 후 개발이니까
그 선 계획하는 것들을 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찾아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몇 가지 사이트만 봐도 좋아요. 사실은 뭐 서울시 그러면 서울시에 있는 도시계획 어떤 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고 뭐 부동산 정보 사이트들도 많고요. 그다음에 뭐 재개발이나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자체 내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들도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만 보더라도 단계를 다 들여다볼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과거에 그 발품만 팔던 그런 시대에서 지금은 정말 다양한 어떤 미디어들을 다 사용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손품도 좀 많이 파시고 또 저희 방송도 좀 많이 시청을 해주시면 맞아요. 그나마 조금이라도 좀 도움되는 어떤 내용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이 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오늘의 어떤 주제는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울의 핫 이슈가 될 만한 그런 지역들 몇 네. 군데 이렇게 보시면서 주변 지역도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좀 짧게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GTX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자, GTX A 노선 같은 경우에는 이미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점차적으로 그 인근 영향들을 많이 그 좀 집가라든가 부동산에 대한 어떤 변화, 그리고 교통의 변화 이런 것들이 좀 예상이 되는데 그게 21년도에 바로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완료되는 시점이 2023년, 2024년을 향해서 가니까 그 기간 전, 3년 전, 4년 전에 우리가 준비를 해야죠. 그래서 저는 부동산 투자를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비교를 해드릴 때 보험 드는 것과 좀 비슷하다. 왜냐하면 네. 보험은 그렇잖아요. 아플까봐, 다칠까봐. 미리 손은 미리. 하늘나라로 갈까봐 막 이렇게 준비를 하시잖아요. 네. 그러면서 10년 전, 20년 전에 준비를 하는데 부동산은 또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뭐 될 것 같다 그러면 다 뛰어드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러지 마시고 이런 어떤 정보, 지금 현재를 과거로 판단을 하셔서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이렇게 노선을 보시게 되면 B노선이나 C노선은 이제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단연 A노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삼성 보면 킨텍스에서 대고 거쳐가지고 실제로 지금 넘어가는 부분이 하나, 둘, 셋, 넷 그러니까 연신내나 이런 곳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킨텍스는 아파트촌으로 되어 있고 넘어오면 연신내인데 여기서 삼성역까지 사실 두 정거장밖에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강남 쪽으로 들어가시려고 하는 수요자들은 굉장히 많고 또 저가의 주택들은 없는데 현재 그 저가의 주택들이 되어 있으면서 개발을 해볼 수 있는 뭐 공공 재개발이라던가 민간 재개발 뭐 이런 것들 다 노려볼 수 있는 곳들이 어찌 보면 지금 현재 연신내역을 기점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네. 서부권의 지금 어떤 교통의 허브, 잠실 이렇게 동부권에 보면 동남권이나 이런 쪽 보면 청량역이나 잠실역이라든가 당산역이라든가 허브로 이렇게 그 역할을 하는 곳들이 있잖아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연신내역인데 사실은 지금도 그 역할을 안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은 그게 좀 더 강화되고 발전되고 개발이 됨으로 인해서 지역이 변화한다. 근데 지금 아직 시작 단계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제가 예를 한번 드려보면 네. 강북권의 뉴타운들이 굉장히 많죠. 네. 뭐 이문 뉴타운, 장인 뉴타운, 미아 뉴타운, 기름 뉴타운 뭐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지금 현재 서울 시내에 25개 뉴타운이 존재를 하고 있는데 네. 한 3, 4개? 3개 정도가 지금 강북권에 다 몰려 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보면 과거 대비했을 때 지금 이문 뉴타운이나 기름 뉴타운만 예를 들어도 프리미엄 2, 3천만 원 정도밖에 안 했었거든요. 불과 그것도 5, 6년 전이에요. 네. 10년 전에는 더 못했었겠죠. 네. 이게 하는 거야 많은 거야라는 얘기가 있었지만 지금은 어때요? 벌써 불과 10년 사이에 다 부셔놓고 그죠? 부셔놓고 아파트 올라간다고 하니까 프리미엄만 5, 6억이 넘어가는 와, 그런 어마어마해요. 시장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아직도 그렇게 부시지 않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곳들에 한 번 정도 노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교통이나 어떤 변화가 지금 연신내역 쪽으로 지금 쏟아져 가고 있다라고 한번 보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 연신내역도 부시기 시작하면 그렇게 기름 뉴타운이나 이문 뉴타운처럼 프리미엄의 상승이 어마어마할 수 있겠네요.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 상황에서는 단연 제가 연신내역에 대해 별표를 쳐드리는 건 이래요. 연신내역 다음 정거장이 불광역이거든요. 네. 근데 불광역 같은 경우에는 대조 1구역이라는 그런 구역이 있어요. 이미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다 잘 알겠지만 거기도 이미 철거를 다 해서 그 건설을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돼 있는 곳들은 불과 한 정거장인데도 불구하고 프리미엄이 5, 6억 차이가 나는 거예요. 와. 근데 했다 안 했다 근데 할 것 같은 데밖에 노크를 못 하는 경우도 있고 사실 내 집 마련 준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그나마 저가 시장에서 교통이 편리한데
어때요? 큰 거보다는 새 거를 노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짓고 있으니까 한 2, 3년이면 지을 거 아니겠어요? 네. 신규 아파트에 거주와 투자를 같이 노크를 해보고 가실 수도 있는 문제니까 이런 라인들을 좀 살펴보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지금 현재 우리는 어떠냐면 항상 해가 넘어가도 우리가 만족하려고 하는 건 저평가 지역을 찾아서 비싸게 주고 사고 싶지 않잖아. 네. 그럼요. 조금이라도 싸게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싸게 조금이라도 사볼까? 더 싸게. 그렇죠. 네. 그게 우리가 뭐 옷 하나를 고르고 뭘 하나를 구매하려고 그래도 다 따져보는 그럼요. 시대잖아요. 네. 그만큼 발품 파시고 따져보시는데 이미 뭐 현상 다 돼 있는데 가봐야 엄청 비싸게 주고 사는데 그거 누가 몰라서 안 사겠습니까? 그거보다 조금 더 가성비 좋은 거 선택하기 위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노크하시고 발품 파시고 하는 건데 그 상황에서는 지금 현재 그래도 연신내역이 저평가되어 있고 아직 그렇게 뭐라 그럴까요? 더 쉽게 얘기하면 의심병이 아직 많은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막 널뛰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시고 확실해지면 누구나 다 알 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아직은 정확한 그런 정보들이 오픈되지 않고 할까? 이게 안 할까? 또 이런 단계에 있는 거기 때문에 물론 우리 시청자분들 공부하시고 발품 파시고 중요하게 선택해야 하셔야 되지만 연신내역 안에서도 무조건 다 개발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어떤 상권이 잘 되는데 이런 데 좀 피하시고 좀 구릉지 쪽이라든가 여기서 좀 한 10분 이내에 거리에 어떤 개발 영향들이 있는 것들을 좀 살펴보시면 좋고 출구별로 다 나가보셔도 되는 거잖아요. 그게 그쵸. 발품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충분히 뭐 이런 자료들 또 활용하실 수 있는 거니까 좀 보고 판단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라인이 이어지면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라인들로 보면 삼성역이라든가 서울역, 그리고 삼성역, 그리고 이제 B노선이나 C노선 보면 청량리, 여의도. 자, 그러면 얘네들이 포인트잖아요, 그죠? 네. 중심 역할을 하고 이 중심지에서 영향들이 뻗어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청량리 여기 된다고 해서 청량리만 호재를 보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인근에 뭐 동대. 인근에 있는 뭐 제기동 일대라든가 이문동 일대라든가 회기 이런 쪽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고 이게 중간에 또 강북권에 있는 창동이라든가 의정부까지 이어지는 그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라인들 이런 쪽도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네. 센터를 보고 우리가 자본이 되면 센터로 들어가겠지만 그러지 않으면 옆에 주변도 같이 살펴보면서 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GTX A뿐만이 아니라 이 GTX 라인 A 노선, B 노선, C 노선 다 살펴보시고 접근하실 필요가 있고 그 중에서 그나마 우리가 속도가 빠르다라고 판단되고 있는 데가 지금 A 노선이다. 왜냐하면 네. 이미 공사하고 있고 이미 어느 정도 완료 개통 시기를 알려주고 있잖아요. 네. 그죠? 그렇죠. 근데 제일 두려운 건 아는데도 못하는 거예요. 맞아. 왜냐면은 이미 많이 올랐으니까. 라고 판단을 하겠죠. 네. 그렇죠. 근데 다 오른 오를 거 것 아니야? 같아요. GTX 네. 호재 다 반영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아무것도 못 사죠. 맞아요. 사실 강남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부동산 값이 뛰는데 1년 사이에 5억짜리 아파트가 10억이 됐다. 네. 상상이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요. 사실 그죠? 고점이다 그랬는데 고점을 자꾸 돌파해요. 말이 그죠? 오른 것 같은데 비싸 좀 떨어질 것 같아. 기다려. 이제는 떨어질 거야. 그런데 근데- 계속 오르니까. 근데 왜 올라요? 왜? 입지? 왜? 수요가 계속해서 우리 모이는 시청자분들 곳이니까. 왜 오를까요? 왜? 사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오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다려 하는 사람보다 지금 당장 급해서 사는 사람이 또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른 거예요. 수요가 훨씬 많은 곳이니까. 근데 그걸 보고 있는 사람은 배 아픈 거예요. 오르네. 아유 그때 샀어야지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해. 그렇죠. 작년에 살 걸 근데-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만 있으면 이 한평생 다 갈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다 그래서 타이밍 좀 놓치는 거거든요. 이렇게 지점 포인트들을 두고 주변 인근도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일단 부지가 사실 여기서 핵심이 부지라는 건 토지잖아요. 그죠? 네. 땅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지을 만한 신규 공급을 할 만한 데가 많지가 않다 보니까 2021년도에 국토부 장관 바뀌시면서 어떻게 핵심을 어디로 가져가요? 역세권 개발. 정말 지긋지긋하게 들으셨죠. 그러니까요. 2010년 이후에 전문가들이 나와서 무언가 얘기만 했다 그러면 역세권을 역세권. 놓치지 마라. 역세권 개발이 언젠가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었고 그거를 더 강화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더 빠르게 더 어떻게 보면 양을 늘리고 이런 부분들로 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부지가 그렇게 뭐 토지를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한정되어 있는 부지 안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곳들을 개발을 시도해 나가기 시작하면 주변에 수요층이 두터워지고 일자리도 만들어지게 되고 거기에 따른
어떤 부가가치가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놓치지 말고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GTX 라인 이런 것들 좀 유심히 보시고 2021년도를 방향 잡으시면 좋고 소액 투자와 어떤 거주와 투자 입장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방향을 잡으실 때 내가 좀 부족하게 갖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아직 그래도 노크를 한번 해보실 수 있다. 그러니까 연신내역, 연신내. 불광동, 그러니까 역은 연신내역이잖아요, 그죠? 그럼 네. 동이 여러 동이 있어요. 주변 있네요. 동이 있는데 불광동 방향 쪽으로 좀 방향을 잡아보시는 게 아직은 그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소액 투자 이런 부분들이 좀 접근이 가능하겠다. 이렇게 좀 보시고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연신내 불광 키워드 기억하시기 네, 바랍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세밀하게 들어가 보면 자 연신내역에서 불광역으로 이어지는 이 라인들은 일단 키워드가 재개발이 가능하다는 거죠. 네. 재개발. 자, 두 번째는 여기는 신전략 거점으로 잡혀 있어요. 네. 신전략 거점은 뭐냐면 미비하니까 개발 좀 하자. 이게 2019년도 12월 달에 발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2년 전에 발표를 했잖아요. 네. 네. 지금 이제 준비해 나가는 그런 단계에 있다. 이렇게 보시고 온수역이라든가 연신내역, 불광역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요. 이 3호선 줄기 있죠. 녹본에서 홍제로 이어지는 라인들 보면 지금 GTX뿐만 아니라 신분당선 얘기 나오고 있고요. 네. 그죠? 이쪽으로 강북 횡단선 들어오고요. 이 라인, 서북 라인에 들어오는 철도만 하더라도 3개 이상의 철도가 앞으로 더 들어오게 돼 있어요. 예.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들 이거 다 따라가려고 그러면 어렵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3호선 라인으로 줄기 딱 보셔가지고 요 라인들의 재개발 또는 재건축 또는 역세권 개발 이런 쪽이 어디가 있는지를 지금부터 발품 찾아서 공부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2021년도 키워드는 GTX하고 3호선 라인을 서울 내에서는 좀 집중적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살펴봤으면 좋겠다 네. 말씀드리고요. 자, 두 번째로는 일단 또 그 지금의 그 내용들을 보면 역세권 개발 및 중공업 지역이나 준주거 지역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한다고 하잖아요. 네. 사실 요즘에 미세먼지 영향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과거부터 준비했는데 그게 조금 더 탄력을 받을 거라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지금 3핵심이라고 하는 지금 그림에서 보다시피 도성이 있고 여의도 영등포 있고 강남 이렇게 지금 세 군데를 지금 3핵이라고 해요. 이거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방송을 좀 보시거나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이라면 다 접해 보셨을 텐데 이 세 곳 중에 가장 개발 힘을 많이 받고 있는 데가 여의도 영등포 일대다. 이렇게 좀 보시고 영등포 역 기준, 여의도 역 기준 이 역 두 개를 놓고 살펴보시는데 언제나 개발도 마찬가지고 도시도 마찬가지고 서울시 전체를 놓고 봐도 힘을 딱 지탱하고 축이 되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지역들을 보시는데 영등포 여의도를 살펴보시고 영등포역 여의도역 그러면 자 봐보세요. 좌측으로 서쪽으로 보면 목동에 재건축들이 좀 기다리고 있죠. 자 남쪽으로 살짝 보면 여의도 재건축도 기다리고 있고요. 네. 아래쪽으로도 지금 다양한 호재들이 지금 준비가 되고 있어요. 재개발이나 이런 것들이 개발 방향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보면 안에 중공업지 개발하면서 바깥에도 같이 움직이는 이런 모습을 네,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2021년도 기준에서 지금부터 탄력을 받고 갈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지금 늦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직 완성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2030년까지 또는 2025년까지 뭐 이렇게 중기, 장기에 대한 어떤 계획을 세우시고 그 지역을 좀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고. 그러면요, 대표님 지금 이제 목동이랑 마곡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궁금한 게 사실 지금 목동 재건축되면 더 좋아질 거 알기는 하는데 목동 재건축 아파트를 접근하기에는 지금 너무 그 자금이 어마어마하죠. 이렇게 보는 것이죠. 영등포나 목동이나 재건축을 들어갈 수 있는 시장은 네. 그 수요자분들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규제 시장에서 2년 거주 요건 이런 게 따라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주와 투자를 같이 가지면서 재건축까지 갈 걸 기대하는 거고요. 또는 소액 투자 방향으로 간다고 했을 때는 사실 임대를 놓고 그거에 대한 갭이 올라가길 바라는 거잖아요. 그쵸. 집가 상승이. 네, 네. 그랬을 때는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재건축이나 재개발 이건 뭐냐면 이주 수요들. 그러면서 새로 만들어지면서 거기서 예를 들어서 방 2칸짜리 살다가 4칸짜리까지 넘어가는 데까지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죠. 아까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5억짜리 집이 10억까지 가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맞아요. 근데 문제는 5억일 때 사서 내 집이 10억이 되면 10억 가는 게 어렵지 않아요. 내 집 팔고 가면 되니까. 네. 근데 어때요? 내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고 노동으로만 해가지고 벌어서 집을 10억을 떡 하고 주고 산다? 숨도 안 쉬고 한 10년 넘게 일해야 우리 되겠네요. 앵커분들 아직
안 가셨잖아요, 그죠? 비밀입니다. 그냥 많이 있으신 분을 만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집 사기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네. 아까 네, 말씀 주신 남녀 것처럼 네. 우리 앵커분들부터 일단 소액 투자를 좀 고민해 주시고 네. 그러니까요. 또 그 소액이 아니더라도 거주화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 단연 올해 시장은 청약 시장을 노크를 해야 돼요. 그렇죠. 네. 근데 청약도 혼자면 힘들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좀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다. 연구해야 된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단순히 내가 조금 작은 거 사는 거야 이렇게 판단할 게 아니라 흐름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개발의 흐름이 어디로 가서 어떤 지역들이 조금 더 이렇게 좀 좋아질 것이냐, 그리고 좋아진다는 건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보고 판단을 해보시라고 이 내용을 준비를 한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키워드는 이 정비 사업이에요. 정비 사업.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든가 역세권 개발이라든가 소규모 정비 사업을 앞으로 계속해서 늘려갈 예정이니까 네.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보시고 판단하시는데 영등포 여의도역만 딱 보라고 또 거기만 우물안의 개구리처럼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옆에 보이는 목동이나 마곡, 그죠? 이쪽으로는 또 보면 영등포 역 쪽으로 보면 뭐 관악구라든가 동작구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래 노량진 일대라든가 이런 네. 것들도 보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지금 변경해야 되는 것들도 많고 사실 강남의 노량진 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아마 노른자 뉴타운이 되지 않을까. 네. 노른자 땅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은 여의도, 강남, 뭐 영등포 그 안에 입지가 너무 신도시가 좋아요. 하나 만들어지는 거기 네. 때문에 그런 것들도 한번 노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에만 보지 마시고 포인트 주변에도 같이 살펴보라는 얘기죠. 인근까지. 그럼요. 네. 그래서 축을 두고 축 안에서 주변을 살펴봐야지 자꾸 중앙으로만 들어가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엄청난 비용을 맞아요. 네. 드리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힘드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좀 잘 살펴보셔라. 그리고 소액 투자는 뭐니 해도 역세권 반경 500m 이내에서 좀 살펴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일단 잠깐의 조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자, 그리고 7대 광역 중심, 3도심, 12 중심 봐보세요. 우리가 지금 얘기 나누는데 이 내용들이 다 나오잖아요. 도성, 강남, 영등포, 여의도 딱 3핵은 준비가 돼 있는 거고 네. 그다음에 7광역, 용산, 청량리, 왕십리, 창동, 상계, 상암, 수색, 마곡, 가산, 대림, 잠실 안 오른 데 있을까요? 없어요. 다 올랐죠. 없죠. 네. 이 기조는 잡혀 있는 거예요. 잡혀 있는 상태에서 끌어올라가는데 이 지역들이 지금 축이 돼서 움직이니까 그렇죠. 어떻게 하면 이 안으로 지금 밀어 들어갈까 고민하시는 거고 고민하다가 사주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사주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올라가겠어요? 그러니까요. 사실 대기 수요들도 많아요. 엄청나죠. 네. 근데 눈치만 보고 있다가 때를 놓친 거예요. 그때는 자기만 놓친 거죠. 그러면 슬퍼. 지금부터 또 기다려야 돼요. 네. 언제까지? 계속 바뀌실 때까지. 근데 한번 타이밍을 놓치면 이제 나중에는 그 여유 자금으로 접근을 못 하게 되더라고요. 못하죠. 못하니까 기다려야죠. 그분들이 바뀔 때까지. 누가 바뀌는지는 제가 언급을 네, 하진 네. 않겠지만 바뀌어야 된다. 자, 그럼 12중심 지역 한번 봐볼까요? 동대문, 성수, 망우, 미아, 연신내, 불광, 신촌, 마포, 공동, 목동, 몽천, 사당, 이수, 수서, 문정, 천호, 길동 안 오른 데 있을까요? 아유, 다 없는데요? 올랐어요. 그러면 이 지금 현재 여기서 보여지는 동만 딱 놓고 봤을 때도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핵심 개발이에요. 개발. 도시 개발. 큰 틀 안에서는. 네. 이 개발을 계속해서 시도하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고 이게 언제까지 한다? 2030년. 그러면 10년이 또 지나니까 다시 또 그 강남의 그 리모델링이 지역 리모델링이 되는 것처럼 지역이 한번 리모델링 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우리 시청자분들이 여기만 딱 머릿속에 갖고 움직이셔도 여기저기 따져볼 것도 없을 거라고 저는 판단이 돼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살 수 있는 거 막 몇십 개 살 수 없잖아요. 그럼요. 이 안에서 내 직장, 동선 다 맞춰서 내 금액 맞춰서 한 군데 하시는 거잖아요. 네. 한 칸 하시는 하나 취득하시는 거니까 좀 잘 찍으셨으면 좋겠고 뭐 정말 풍부하신 분들은 다 하셔도 좋겠지만은 그렇게 너무 되면 좋겠지만. 나라에 네. 엄청난 봉사를 각오하시고 하셔야 된다. 일단 그래서 여기에 있는 핵심 딱 보시고요. 정비 사업이 포인트인데 영등포 일대가 정비 사업을 할 수 있는 곳들이 많고 나중에 신규 아파트로 만들어질 수 있는 곳들도 있으니까 연신내, 영등포 이런 곳들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보시고 재건축 이런 얘기는 제가 왜 잘 지금 안 하고 있냐면 네. 나중에 다음에 기회를 봐서 제가 한번 준비를 할 거예요. 네. 근데 할 건데 소액이 아니에요. 아, 그렇죠. 그리고
지금 현재 정책적으로는 15억 이상은 대출이 안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활용하기도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사실은 그냥 있는 분들만 좀 해야 될 것 같아. 진입 장벽이 너무 네, 높아졌어요. 진입 장벽이 좀 높아서 그 얘기는 좀 아직은 안 하고 있고 그거는 그거대로 파트를 제가 만들어서 다음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보시고 이 화면에 있는 거는 조금 뭐 시청자분들 이렇게 요즘에는 이렇게 미디어 다 보실 수 있잖아요. 네. 요 부분만 좀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절대 변하지 않아요. 2030년까지 서울시 땅이 갑자기 무슨 어떤 막대한 자연현상으로 바뀌지 않는 이상은 이미 2030년 서울 도시 개발 계획에 다 어느 정도는 정리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우리 시청자분들 제가 하나의 팁을 좀 드리자면 네. 오늘 그 방송 보신 이후에 서울시 생활권 계획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요 서울시 생활권 계획이라는 게 만들어져 있는 게 있어요. 그 인터넷 상에서도 다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를 조금 뭘 했으면 좋겠다? 공부. 그러면 한 116개소에 116개소 정도 개발 계획들이 나와 있는 것들이 다 보이거든요. 2030년까지 개발 계획이 나와 있고 이번에 아마 올해 그 선거가 있잖아요. 네. 그걸 하고 나면 거기서 또 더 세밀하게 계획들을 잡아나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네. 좀 요거를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 적어도 꿀팁이네요. 네. 서울에 있는 부동산을 접근을 한다면 이 정도는 공부를 하시는 게 좋겠다.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자, 그리고 영등포 일대 딱 보면은 자, 아까 제가 오늘의 핵심은 뭐예요? 센터가 있다면 주변을 다 살펴봐야 되는 인근 거예요. 지역을. 주변에 어떤 애들이 어떤 개발 호재들을 갖고 있는지를 보시고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봐보세요. 신길이라든가 신림선, 영등포 역세권 개발, 영등포 재정비, 서부 지하, 뭐 여의도 신월 지하와 재개발 사업, 당산 역세권 개발 사업, 서부선, 여의도 개발 몽땅 들어오잖아요, 그죠? 네. 네, 그 개발이 영향을 진짜 많나요? 그죠. 근데 그게 있으니까 밀어 올리는 거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니까 또 밀어 올리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는 그 지역에 가격이 올라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네. 사실 그 수도권 기준에서 인구가 한 2,600만 이상 거주를 하고 있는데 아래쪽에 소규모 지방 도시들 가보면은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말도 못 하거든요. 이 상권들이 다 깨져 나가고 일자리 만들지도 못하고 정말 힘들게 있는 곳들도 많아요. 네. 근데 이게 그 현상을 가져가다 보니까 더 수도권이 강화가 되는 거예요. 네. 아 올라와야 되는구나 이런 인식을 뼈저리게 느끼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이렇게 상담을 해보고 설계를 좀 해드려 보면 그런 것들이 좀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오지 말라고 어떻게 우길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죠? 근데 거기에 나만 뒤로 쳐져 있을 수는 없으니까 우리 시청자분들도 안쪽으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접근하셨으면 좋겠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용산구 이런 데는 핫하잖아요. 네. 개발 그럼요. 민족공원 개발도 있고 호재가. 정비천 개발도 네. 있고 근데 거기에 핵심이 뉴타운 개발이거든요. 그러면 뉴타운 개발하면서 주거지가 개발되니까 주변에 있는 상업지라든가 역세권 뭐 한남역 일대 네. 소형 주택 뭐 등등의 토지가 부족하잖아요. 그죠? 네. 이런 것들은 조금 자본 있으신 분들은 노크를 좀 해보셔도 괜찮겠죠. 근데 네. 한남 그죠. 뉴타운 3구역이 있잖아요. 근데 네. 3구역은 지금 뭐 매물이 없어서 못 들어가는 거지만 이제 3구역 마른 3구역은 아닌 거지만 바로 3구역에서 조금만 가면 한 2분 정도, 3분 정도만 걸어가면 아직까지 이제 나와 있는 매물들이 있잖아요. 그런 매물에 좀 관심을 가져보는 건 좀 어때요? 사실 이게 배산임수나 이런 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좀 지역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네. 네. 그 들어갈 수 있는 물량도 좀 그렇고요. 사실 뭐 유엔 빌리지나 뭐 이런 고급촌 막 그런 것도 좀 있고 막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고 대사관 뭐 등등등 막 외국인 수요주들도 많이 엉켜 있잖아요. 그쵸. 그죠? 그래서 좀 약간 특수 지역이다. 그래서 거주와 투자를 아파트로 들어갈 게 아니라면 뭐 오피스텔이라던가 뭐 다세대 주택이라던가 렌탈 네. 상품들도 굉장히 좀 각광을 네. 받을 수는 있겠죠. 그 인근에도. 그러니까 아파트. 네. 좀 지역의 가치를 좀 보시고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부분은. 그래서 이런 어떤 대형 호재들 봤는데 그 주변에 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고 중심에 한남동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더 서초동도 듣고 싶은데요, 대표님. 시간 관계상 오늘 시간이. 한남동까지만 들어야 될 것 그럴까요? 같아요. 아고 아쉽습니다. 이게 네. 다음 주가 더 기대되는 이유예요. 다음 주는 서초동 부터 해보겠습니다. 네, 면밀하게 또 도와주시고요.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황태현 대표와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또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추가적인 또 궁금증 있으실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말씀해주신 뭐 GTX뿐만 아니라 핵심 지역의 인근 지역을 살펴봐라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그럼 나는 그 인근 지역을 보고 있었는데 여기 지금 괜찮을까요? 노란톡 오픈 채팅창에 올려주세요. 저희가 방송 후에도 여러분들 고민 해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